너무 교활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역겨운 방귀 때문에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지거나, 배를 움켜쥐거나, 아니면 개타들 한 번쯤 해본 적 있나요? 마치 불청객처럼 맴도는 유황 냄새 때문일지도 몰라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폭발적인 기관총 소리, 혹은 고통의 파도를 몰고 오는 조용하고 경련성 냄새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해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달달한 농담은 하지 마세요. 그저 어색한 순간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이를 무시하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냄새나거나, 시끄럽거나, 혹은 은밀하게 들리는 방귀가 건강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단 조절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이나 대장암 같은 위험 신호까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을 관리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노년의 소중한 교훈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한 번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댓글 공번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잔류하는 유황 냄새입니다. 여러분, 정원 파티의 불청객처럼 공기 중에 맴도는 그 은밀한 유황 냄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말하는 방귀가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화재 경보기보다 더 빨리 방을 비울 수 있을 만큼 진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하는 방귀 말입니다. 그 냄새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고 싶고, 향초를 12개나 켜고 싶고, 심지어 닉슨 행정부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던 낡은 소파, 심지어 개, 손주들까지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몸이 이 자극적인 냄새를 내뿜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나쁜 기억처럼 떠도는 그 독특한 유황 냄새는 일반적으로 소화 과정에서 장에서 생성되는 황화수소라는 가스에서 나옵니다. 오해는 마세요. 가끔씩 냄새 나는 건 슈퍼마켓에서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리는 것만큼이나 흔한 일입니다. 특정 음식들이 이런 향긋한 냄새를 풍기기로 악명 높죠. 계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아니면 볼링 클럽 뷔페에서 참을 수 없이 먹었던 그 군침 도는 소시지를 떠올려 보세요. 붉은 고기, 콩, 또는 특히 진한 마늘빵 한 조각만으로도 화학실험실에 어울릴 법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메토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황함유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장내 박테리아가 황화수소로 분해합니다. 가끔씩 냄새가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황이 섞인 방귀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이고, 냄새가 너무 강해서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브리지 클럽의 좌석 배치를 다시 생각하게 될 정도라면 일어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치 않는 집 손님처럼 끊임없이 악취가 나는 가스는 수화기에 문제가 있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는 신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악취가 만성화될 경우
의사들은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합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잠재적 원인은 흡수장애입니다. 흡수장애란 신체가 음식의 영양소를 제대로 분해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에 함유된 당분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당불내증은 과도한 가스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종종 특유의 유황 냄새를 동반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크리미한 캐서롤을 먹고 나서 악취와 함께 복부 팽만감, 복통, 설사가 나타난다면 유당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 보리, 호밀에 함유된 글루텐에 의해 유발되는 자가면역 질환인 셀리악병은 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방치하면 악취가 나는 가스, 설사, 심지어 영양결핍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서 감염될 수 있는 성가신 기생충에 의한 지하르드아진과 같은 장 감염입니다. 이 감염은 메스꺼움, 피로, 복통과 함께 늪지대에 있는 것 같은 냄새 나는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 무엇이 장을 감염시키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 IBD, 과 같은 만성 질환은 장이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과도한 가스 생성과 특유의 유황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좀 더 심각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지속적으로 악취가 나는 가스가 있고, 특히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변 습관이 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대장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그렇습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대장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며 조기 발견은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그냥 가스일 뿐이에요. 누구나 방귀를 뀌잖아요. 왜 그렇게 크게 떠드는 거죠?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방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5에서 15회 정도 방귀를 뀌며 대부분 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 특히 특정 연령대의 여성들은 모든 것을 덮어두고 예에 바르게 처신하고 신체, 특히 덜 매력적인 부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도록 양육되었습니다.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미소 짓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방귀처럼 여성스럽지 못한 일을 절대 인정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시점에서는 그런 헛소리에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기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유황 냄새든 바지가 고문 기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부풀어 오르든 아니면 그냥 불편한 배변 습관이든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 사실을 어렵게 깨달은 나의 소중한 친구 마가렛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마가렛은 만성가스를 그저 예민한 배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매주 열리는 독서 모임에서도 마가렛은 유명한 칠리 레시피나 가끔 마시는 우유 한 잔 탄이라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의 집에서는 유황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정말 다행인 분이 마침내 그녀를 설득해서 병원에 가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소장세균 과다증식증, SIBO, 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소장에서 장내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여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되고 그 특유의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사이보를 치료하지 않으면 영양결핍이나 훨씬 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복용, 발효성 탄수화물 섭취 감소 등 몇 가지 식단 조절, 그리고 매일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로 마가렛은 다시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더 이상 화학 물질 냄새가 나지 않았고 몇 년 만에 가장 기분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방귀가 최루탄처럼 사람들을 기절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방향제를 무작정 꺼내거나 고양이에게 씌우려 하지 마세요. 1, 2주 동안 간단한 음식 및 증상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무엇을 먹었는지, 가스가 차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복부 팽만, 설사, 복통과 같은 다른 증상이 있다면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제품이나 글루텐이 원인일 수도 있고, 새로 먹은 고섬유질 스무디가 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단을 조정해 보세요. 계란, 육류 또는 브로콜리, 양배추, 방울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처럼 유황 함량이 높은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의심된다면 일반 우유 대신 유당이 없는 우유나 식물성 우유로 바꿔보세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나 요구르트, 케피어와 같은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박테리아의 균형을 맞춰 가스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지속된다면 예를 들어 몇 주 동안 식단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잦은 악취가 나는 가스에 시달리거나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설사가 계속되는 등 다른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의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왔고 판단하기보다는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이보나 락토스 불내증에 대한 호흡 검사, 감염이나 흡수 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대변 검사, 심지어 더 심각한 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세가 넘었거나 가족력에 대장 문제가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암협회는 45세부터 정기적인 대장암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면 이때가 검진 일정을 잡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고 그 유황 냄새 나는 방귀는 관심을 끌기 위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건강을 관리하세요. 당신은 기분 좋게 지내고 방 청소 걱정 없이 하루를 즐기고 삶을 최대한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썩은 계란 냄새가 풍겨오면 그냥 웃어넘기거나 개탄만 하지 마세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을 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 한 번을 통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폭발적이고 시끄러운 기관총 방귀 소리. 이제 집안을 냄새로 가득 채우지는 않지만 가구를 흔들어 놓는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시죠? 천천히 커지는 소리죠. 교회에 앉아 있거나 조용한 저녁 식사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트럼펫 독주처럼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시끄럽고 놀라고 때로는 기관총처럼 연사포처럼 발사되는 소리죠. 의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할리 데이빗은 시동을 거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죠. 시끄러운 가스 소리 자체는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여러 번, 특히 식후에 자주 발생하고 장에서 거품이 나거나 경련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면 의사들은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종 이러한 폭발적인 가스 폭발은 장의 과도한 발효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콩이나 방울향 배출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불내증이나 심지어 주의가 필요한 소화기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젖병으로 우유를 바로 마셨던 사람들에게도 유당 불내증은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집니다. 글루텐 민감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원인은 소장세균 과증식, SIBO입니다. 소장세균 과증식은 잘못된 박테리아가 잘못된 장소에서 활동하여 가스를 너무 많이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귀는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종종 복부 팽만감, 예측 불가능한 배변, 그리고 마치 터질 듯한 풍선 같은 느낌을 동반합니다. 식사 중간에 숨 쉬려고 바지 단추를 풀어본 적이 있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까다로운 점은 우리가 종종 웃어넘긴다는 것입니다. 배에 가스가 찬 것뿐이야 오라고 말하거나 양배추를 먹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폭발음이 일상이 되고 특히 복통이나 속이 메스꺼워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웃음을 멈추고 원인을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성분들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압을 체크하고 비타민을 섭취하고 유방 촬영술도 받습니다. 소화도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음에 엉덩이가 재즈 타악기 연주자처럼 들릴 때 그냥 웃고 넘어가지 마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식단 일기를 쓰고 영양사를 만나보세요. 만약 당신의 장이 손주들보다 더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면 주치의와 상담해보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경련을 동반한 조용하지만 갑작스러운 방귀. 완전히 방심한 당신을 사로잡는 방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소리도, 냄새도, 심지어 경고하는 울림도 없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빠져나오는 방귀 말입니다. 차를 마시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마트에서 줄을 서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젖은 행주를 짜듯 속이 뒤틀리고 가스가 너무 조용히 새어나와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때 경련이 닥칩니다. 날카롭고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복부를 타고 퍼져나가면서 배를 움켜쥐거나 몸을 웅크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집니다. 이건 그저 무해한 바람 한 줄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당황하게 하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기습 공격입니다. 조용하지만 고통스러운 이 가스 증상은 단순한 어색한 순간이 아닙니다. 주의를 요하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가스가 차고 날카롭고 경련성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야 할 정도의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입니다. IBS는 대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으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은 단순히 복통을 지칭하는 화려한 용어가 아닙니다. 복부 팽만감과 예측 불가능한 배변 습관을 포함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복잡한 질환입니다. 어느 날은 변비에 시달리고, 다음 날은 설사에 시달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예측할 수 없는 가스 파도에 시달리게 됩니다. IBS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며 전 세계 성인의 최대 15%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진단받습니다. 불행히도 여성, 특히 노년 여성은 소화기 질환을 언급해도 종종 무시당합니다. 마치 복통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일일 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러한 조용하고 경련성 가스 증상은 식단, 호르몬 변동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놀랍게도 스트레스와 불안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장과 뇌의 연결은 실제하고 강력합니다. 소화계는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신경세포들이 뇌와 직접 소통하여 종종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가족, 재정, 건강 등 어떤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는 그 긴장을 유지하며 장은 종종 긴장이 표출되는 장소가 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특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들의 병원 예약과 집안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힘겹게 버티는 일로 나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처럼 하복부에 깊고 뒤틀리는 듯한 경련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조용한 가스가 방출되어 순간적인 안도감을 주었지만 혼란스럽고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먹은 것 때문일까? 내 몸이 나를 배신한 걸까? 위장병 전문의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스트레스가 장을 압박하여 IBS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소화를 늦추고 장의 민감도를 높이고 심지어 장내 박테리아의 균형을 변화시켜 고통스럽고 몰래가스가 차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고통스러운 방기를 겪고 있다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증상을 추적하세요. 이러한 증상이 언제 발생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복부 팽만, 설사, 변비와 같은 다른 증상이 있는지 기록하는 일기를 쓰세요. 이러한 패턴을 통해 의사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 콩 또는 양파, 마늘, 밀과 같은 고포도맵 식품과 같은 특정 음식은 일부 사람들에게 IBS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고려해 보세요. 스트레스는 장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심호흡, 요가, 명상과 같은 이완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10분 정도만 걸어도 신경계, 나아가 장까지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단 조절. 영양사와 협력하여 잠재적인 유발식품을 파악하십시오. 소화하기 어려운 특정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저포도맵 식단은 많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르비톨이나 탄산음료와 같은 인공 감미료를 피하는 것도 가스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의를 만나세요.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주저하지 말고 위장병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 SIBO, 복강 질환, 염증성 장 질환, IBD 등의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대장 내시경, 대변 분석, 호흡 검사 등의 검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치료제 및 치료법. 치료는 가스 제거를 위한 시메티콘과 같은 일반 의약품부터 장 민감성을 완화하는 진경제나 저용량 항우울제와 같은 처방약까지 다양합니다. 인지행동치료, CBT, 역시 스트레스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소리 없는 경련성 가스 발작은 몸이 나에게 집중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무시하거나 부끄러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음 생리통이 언제 올지, 혹은 공공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칠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증상을 추적하며 장 건강을 관리하세요. 몸과 마음의 평화가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요실금의 괴로운 속삭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빠져나가는 희미하고 거의 없는 가스 덩어리에 대해서요.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기도 하고 더 나쁜 경우에는 느껴서는 안 될 곳에 약간의 따뜻함이나 축축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웃어넘기거나 개 탓으로 돌릴 수 있는 평범한 방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스 실금으로 본인이 욕구를 느끼거나 조절할 수 없는데도 몸에서 가스가 배출되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구도 자신이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른이고 이제 침묵을 깨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할 때입니다. 가스 실금은 생각보다 흔하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집니다. 골반적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골반적 기능 장애는 출산, 자궁적 출술과 같은 골반 수술,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 있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자세, 심지어 결합 조직을 약화시키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삶의 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반적으로는 방광, 직장, 그리고 다른 골반 장기들을 지탱하는 슬링처럼 작용하는 근육과 조직들의 집합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가스 배출을 감지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 예상치 못한 소리 없는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근육 약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스 실금은 더 심각한 기저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심지어 척추 손상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뇌와 직장 사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가스가 배출될 때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스 실금은 직장 일부가 제자리에서 이탈하는 직장 탈출증이나 항문을 조절하는 근육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항문 괄약근, 기능 장애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변이 새는 증상이나 배변 후 닦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는 모두 같은 문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엘리너라는 여성분을 알고 지냈습니다. 68세의 활기찬 여성분이셨는데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시고 매주 정원 모임을 주최하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셨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시며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사교 모임에서 몇 번이나 굴욕적인 일을 겪은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가스가 새어나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자신감이 무너졌고 좋아하는 활동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에서 멀어져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의사에게 털어놓은 후 그녀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반적인 물리치료, 식단 변화, 심지어 약물 치료까지 그녀가 통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스 실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주치의나 위장내과 전문의에게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대장학문외과나 골반저 전문의에게 소개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괄약근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문직장합계 검사나 탈출증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골반저근육 치료. 골반 건강 전문 물리치료사가 케겔 운동과 같은 골반저근육 강화 운동을 지도해드립니다. 센서를 활용하여 근육을 재훈련하는 바이오피드백 치료 또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식단 변화. 콩, 브로콜리, 탄산음료와 같은 특정 음식은 가스 생성을 증가시켜 가스 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양사는 가스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영양 섭취를 유지하면서 가스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 및 기구. 경우에 따라 로페라미드와 같은 약물이 배변을 조절하고 절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괄약근 수술이나 청골신경 자극과 같은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배변 시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골반저 근육이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섬유질을 섭취하고 직장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방문하세요. 정신건강 지원. 가스 실금으로 인한 당혹감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불안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사와 상담하거나 지원 그룹에 가입하면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이나 수치심 속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스 실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그저 감내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치료법, 요법, 그리고 전략들이 있습니다. 서 있거나, 몸을 굽히거나, 웃을 때마다 긴장이 되어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된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삶에 온전히 몰입하며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살펴보고 자유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오늘 우리 몸과 예상치 못한 순간들에 대한 솔직하고 눈을 뜨게 하는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해 값진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유황 냄새든, 시끄러운 기관총 소리든, 조용한 생리통이든, 가스 실금의 속삭임이든,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히 당황스러운 순간이 아닙니다. 이는 몸이 관심을 요구하는 방식이며, 당신은 자신감과 통제력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배운 것 중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식단 일기를 쓰거나, 새로운 이완 기법을 시도하거나, 미뤄왔던 병원 예약을 잡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건강을 챙기도록 격려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대화를 이어가고 서로가 최상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다음에 또 봐요. 몸 조심하세요. 잘 해낼 거예요.